출근 버스를 타면은 진짜 이 버스 사고 나서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퇴근할 때는 내일 또 출근하네, 이러면서 한탄했던 것 같아요. 3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직장에 다니며 매일 불안에 떨던 제가 지금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 사실 여러분도 이미 어디선가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되는 걸까요? 오늘은 제가 그 아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으로 바꿨는지 제 솔직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나도 변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스스로의 잠재력을 터뜨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매번 변화에 실패했어요. 30년간 살면서 한 번도 변화를 시도해보지 않았으니 당연했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만이 살 길이라고 배웠어요. 10대를 돌이켜보면 공부에 거의 모든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갔냐고요? 아니요. 현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수능 때는 성적을 잘 못 받아서 재수까지 했어요. 근데 재수를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와서 원하는 대학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재수까지 실패한 저는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걱정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제대로 살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완전히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대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학점 따고 결국 대기업에 취직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서 자라다 보니 결과를 내야만 스스로가 가치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게 대기업에 취직하고 나니 제 자신이 드디어 가치가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터였습니다. 막상 대기업에 취업해보니 또 제가 스스로를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꼼꼼한 것도 아니야, 내용을 단번에 알아듣지도 못해. 그렇다고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때 제 생각은 더 강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내 인생은 원래 이런가 보다.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그냥 회사, 집, 게임, 약속, 이 패턴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평범했습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좀 성공에 가까웠지만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출근 버스를 타면은 진짜 이 버스 사고 나서 출근 안 했으면 좋겠다. 퇴근할 때는 내일 또 출근하네, 이러면서 한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2년이 지나니까 도저히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자기계발 영상도 많이 보고 책도 사고 좋아 나도 변해보자. 근데 3일 만에 포기하고 일주일 만에 포기하고 한 달도 못 가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돌아보니 이유는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하루에 3시간씩 난 투자해야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전에 2시간은 해야겠다. 게다가 회식하고 집에 오면 12시예요. 2시간? 불가능하죠. 둘째는 뭘 해야 될지 몰랐어요. 나만의 일을 찾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찾는지는 아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완벽하게 하려고 했어요. 하루라도 어겨서 빠지면 난 역시 안 돼, 이러면서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인생을 180도로 바꾸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목표를 좀 낮췄습니다. 퇴근 후 1시간만 먼저 해보자. 주말은 그냥 의도적으로 쉬자. 이 하루 1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1시간을 쓰면 인생이 바뀔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실행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내 안의 불편함을 정직하게 마주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자기계발 컨텐츠는 이걸 너무 거창하게 포장하더라고요. 당신의 고통을 에너지원으로 바꿔라. 솔직히 저는 맨 처음에 그 문장을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가 제일 불편하지? 생각해보니까 일요일날 저녁 약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그 기분, 또 출근하면서 오늘도 진짜 버텨야 되네 생각했던 저, 회사에서 긴장 속에서 일하고 실수할까봐 막 조바심을 느끼던 저, 제가 원하던 삶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매일 제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블로그에 그냥 솔직하게 썼어요. 오늘 긴장감 속에서 일하고
실수할까봐 조바심을 느껴서 기분이 너무 안 좋았다. 그냥 거창한 글이 아니에요. 일기장에 그냥 쓰듯이 불편함을 글로 적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럼 난 어떻게 하는 게 좋지?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면 나는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져서 눈치 안 보고 일하고 싶다. 내 속도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제 내적 동기였어요.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더 우울해지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회피하는 순간 더 우울해져요. 계속 마음속에 쌓이거든요. 오히려 솔직하게 인정하고 적고 나면은 나는 이걸 불편해하구나 이렇게 명확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도 오늘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든 노트든 뭐 핸드폰 메모장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회사에서 내가 뭘 제일 불편했는지, 뭐가 싫었는지 그냥 솔직하게 3줄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상사한테 뭐 꾸중을 들어서 기분이 나빴다. 야근해서 친구와 약속이 취소됐다. 너무 속상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험으로 나만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결국 저희가 회사에서 벗어나려면 나만의 프로젝트를 해야 합니다. 자기계발서에서도 나만의 프로젝트를 찾으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찾는데요? 저도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내가 필요로 했던 것에서부터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뭘 해야 될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게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내가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것은 지금 누군가한테 절실하게 필요한 거겠다.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나 봤거든요. 이전에 바디 프로필을 찍은 경험이 있는데 그때 다이어트가 된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을 뺄 수 있냐,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하냐, 또 제 블로그를 본 다른 사람들이 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써?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다 제가 과거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고민해본 것들이었어요. 주제를 찾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고통이 있고 그거를 극복한 경험이 있어요. 이거를 컨텐츠로 녹여내죠. 누군가의 현재 필요를 해결하게 됩니다. 왜 이게 작동하냐면 과거의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미친 듯이 찾고 경험해봤잖아요. 그 절실함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정확한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한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친구들이 저한테 자주 했던 질문을 적었어요. 뭐 다이어트 어떻게 해? 뭐 글쓰기 어떻게 하면 잘해? 책을 어떻게 그렇게 자주 읽어?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과거에 내가 그런 결핍이 있었는데 어떻게 극복했었지? 그거를 떠올리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과거에 내가 결핍이 있었는데 극복한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취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극복한 경험, 오래 달리기를 잘 못했는데 그거를 극복한 경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작은 실험 3가지를 정하면 됩니다. 저는 이 중에 과거에 저한테 필요했던 것, 취업하는 방법, 친구들이 물었던 것, 다이어트, 또 내가 좀 요즘에 흥미를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 글쓰기, 이렇게 정한 뒤에 그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저는 1번이 가장 끌렸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제가 취업할 때 진짜 고통스럽고 그만큼 간절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을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나한테 묻는 게 없었는데요? 과거에 극복한 게 없는데요? 친구들이 안 물어봐도 과거에 나한테 필요한 거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모두가 과거에 뭔가 부족하고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튜버나 구글에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많이 검색했던 건 뭐였지? 지금 내가 어떤 채널 위주로 보고 있지? 나는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지? 그게 바로 과거의 나, 지금의 나한테 필요한 거예요. 무조건 극복했던 과거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컨텐츠로 녹여도 됩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를 3등분으로 접고 왼쪽 칸에는 과거에 내가 고통받았던 3가지, 가운데 칸에는 친구들이 나한테 자주 묻는 것 3가지, 마지막 오른쪽 칸에는 좋아하고 잘하는 것 3가지. 이 중에 겹치는 게 있나요? 만약에 겹치는 게 없으면 왼쪽 칸에서 가장 간절했던 것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 실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하루 1시간 작게 시작해서 자연스럽게 확장하기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투자하고 재밌으면은 자연스럽게 늘어나요. 제가 3년 동안 실험했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처음 3개월은 하루 진짜 딱 1시간만 했어요. 퇴근하고 운동 다녀와서 8시 반부터 한 9시 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게 지속이 계속 되니까 그 다음 주에도 하고 싶더라고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계속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자 출근 전 시간도 활용하고 싶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일어나서 뭐 강의 이거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확장했습니다. 따라서 맨 처음에는 작은 시작을 하고 성취감을 경험하고 자발적 확장이 욕구되고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고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자발성입니다. 억지로 늘리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늘어난 거죠. 1시간으로 작게 시작하면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으니까 실행이 쉽습니다. 실행하니까 작은 성취감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니까 더 하고 싶어집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근데 주말에도 해야 되나요? 저는 주말에 안 했어요. 완전히 그냥 쉬었습니다. 드라마 보고 뭐 친구 만나고 그냥 놀았어요. 제 실제 확장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3개월은 하루 1시간, 퇴근 후 8시 반부터 9시 반. 뭘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 저는 그냥 책을 읽고 글을 썼어요. 경제적 자유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블로그에 정리했어요. 마지막에는 항상 이 질문을 좀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근데 대부분은 실행을 안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실행을 안 하고 생각만 했는데 나도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 3개월은 이제 하루 2시간을 투자했어요. 출근 전 1시간, 퇴근 후 1시간. 출근 전에는 강의를 들었어요. 퍼스널 브랜딩 강의, 글쓰기 강의. 이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책에서 저자들이 스스로를 브랜딩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걸 어떻게 나한테 적용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게 결국 강의로 이어졌죠. 그 뒤에는 하루 3시간씩 투자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1시간, 퇴근 후 2시간. 근데 사실 완전히 전부 지킨 것도 아니었어요. 늦게 일어나는 날에는 못하는 날도 있었어요. 하루 못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못했구나, 내일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만이에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글이 도움됐어요. 저도 이거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덕분에 취업 성공했습니다.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제게 엄청난 에너지원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간 투자가 더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책 읽기,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아이디어 떠올리기, 이런 것까지요. 1시간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하루 1시간이 30일이 되면 30시간, 1년에 365시간이에요. 이게 적은 시간일까요? 따라서 오늘부터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하루 중 1시간 시간 블록을 정하는 거예요. 먼저 언제가 제일 편한지 정해보는 겁니다. 아침 출근 전이 편한지, 점심시간이 편한지, 퇴근 후가 편한지, 이 중에 하나만 골라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시간에 뭘 할지를 정해보셔야 돼요. 책을 읽을지, 블로그를 쓸지, 강의를 들을지, 이 중 하나만 또 고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3개월 동안 이것만 한번 지켜보는 거예요. 야근 있는 날 안 해도 돼요. 회식 있는 날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꼭 해야 된다면 아침 시간에 하면 되죠. 주말 저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3개월 뒤에 어떤지 평가를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더 하고 싶다 하면은 시간을 늘리면 되겠죠. 근데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이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유지하면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꾸준히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회사 그만두고 올인했다가 망하면 어떡해?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회사를 절대 그만두면 안 됩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병행하는 게 오히려 성공 확률을 높여줘요. 저도 2년 넘게 회사를 병행하면서 계속 사이드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회사는 제게 안전망 그 자체였어요.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마음 편하게 실험할 수 있었어요. 이번 컨텐츠는 망해도 괜찮아. 다음 달 월급 나오니까. 구독자? 뭐 안 늘어도 괜찮아.
생활비는 걱정 없으니까. 이 여유로움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조급하지가 않으니까 꾸준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회사 일도 사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배운 것, 경험한 것들, 그게 제 컨텐츠에 도움을 줬습니다. 취업 관련된 내용, PPT 만들었던 경험, 엑셀 다루는 방법, 이 모든 게 다 컨텐츠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이거 덕분에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고 조급함이 없어지고 질 높은 실험이 되고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하게 됩니다. 반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올인하면 수입이 없고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조급함이 발생하고 급한 결정을 하게 되고 실패 확률이 높아집니다. 회사 생활이 나쁜 게 아니었어요. 다만 회사만이 전부가 되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나요? 전업으로 해야 빨리 성장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예요. 전업으로 하면은 생활비 때문에 조급해지고 이번 달에는 꼭 돈을 벌어야 돼. 아니면 빨리 결과를 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숫자가 아닌 방향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독자의 숫자, 수익 목표에 집착하면 오히려 성장이 느려집니다.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목표는 세우되 달성하지 못했다고 죄책감을 갖거나 좌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에 집중해주세요. 그러면 숫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제 실제 경험을 보자면 저는 1년 안에 유튜브 구독자 1만 명을 만들 거야. 6개월 안에 월 300만 원 수익을 만들 거야. 이런 목표 저도 세웠어요. 6개월이 지나도 달성이 안 됐습니다. 아니 1년 동안 뭐 벌거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달성이 안 됐는데 인생은 조금씩 변하고 있었어요. 즉 제가 만든 콘텐츠로 누군가한테 실제로 도움을 줬고 과정에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조금 알겠고 회사 밖에서도 내가 진짜 이대로 하면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목표가 되면은 달성 압박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질 낮은 콘텐츠 이렇게 돼서 포기하게 돼요. 방향 중심이라면 의미 있는 진전이 되고 성취감 생기고 지속하게 되고 질 높은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방향이 확실하다는 걸 믿고 숫자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진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 오히려 숫자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지금은 구독자 1만 명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숫자가 늘어야 수익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방향만 보고 가다가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떡해요? 이런 걱정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역설적으로요, 숫자에 집착할수록 숫자가 늘지 않아요. 왜냐면 조급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면 구독자 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느껴요. 이 사람은 진심이 아니네. 반대로 방향에 집중하면 이 사람은 진짜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하는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불편함을 정직하게 마주하세요. 거창한 동기 말고 지금 뭐가 싫은지 블로그나 노트에 써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친구들이 묻는 질문, 과거에 내가 결핍을 느꼈는데 극복한 일, 좋아하고 잘하는 것 중에서 과거의 나에게 필요한 것 위주로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루 1시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겁니다. 처음에 1시간으로 해도 재밌으면 2~3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넷째, 회사 다니면서 병행하는 현실적인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월급이라는 안전망이 있어야 마음 편하게 실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숫자가 아니라 방향에 집중하는 겁니다. 구독자 수 이런 거 말고 누군가 도움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방향만 맞으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잠재력이 있어요. 다만 지금까지 그걸 꺼낼 시간과 공간이 없었을 뿐입니다. 매일 2시간씩, 3시간씩 투자하라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올인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퇴근하고 1시간만 뭔가 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한 권 사서 읽든지 그 내용을 블로그나 노트에 정리해 보든지 그리고 매일매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시작하면 돼요. 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나다운 삶을 살고 싶다. 내 경험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싶다.
이 방향만 잃지 않으면 비록 멈췄다가 다시 시작해도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저도 아직 가능 중이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 3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1시간만 투자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걸음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